보일러의 점화와 스팀의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진행을 위해 앞전 시간에 저장해 놓은 시나리오를 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일러의 상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보일러 내의 워터 드럼 내의 수위는 정상 위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점화에 필요한 DO는 적절한 압력이 가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컨버스천 시스템 화면을 통해서 보일러를 점화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차단기를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더리 팬, 프라이머리 팬 차단기를 올려줘야 되겠고, 스모그 덴서티도 동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넘버 2 440 피더 판넬로 이동을 해서 오그제리 보일러 세컨더리 팬이 있습니다. 차단기를 온시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이로트 버너의 동작을 위해서 차단기가 필요한데, 이미 파이로트 버너와 관련된 이그나이터 펌프와 이그니션 트랜스포머는 DO 쪽의 조작을 위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현재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그제리 보일러 프라이머리 팬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그제리 보일러 프라이머리 팬 차단기가 있고, 차단기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모그 덴서티 미터 220 피더 판넬을 보게 되면 오그제리 보일러 스모그 덴서티 미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차단기를 올리고 컨버스천 시스템 쪽으로 이동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버너의 모드는 현재 수동 점화를 위해서 매뉴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다 매뉴얼로 설정을 해두고, 알람의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서비스 스팀 로우 프레셔, 스팀 드럼 로우 프레셔 알람이 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알람은 당연히 스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알람이 되겠고, 다행히 이 두 알람은 보일러 트립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점화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혹시 알람이 와 있게 되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알람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일러 운전을 위해서 프라이머리 팬과 세컨더리 팬을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되면 프라이머리 팬과 세컨더리 팬이 회전을 하게 되고, 이 팬을 통해서 보일러 내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게 되겠습니다. 세컨더리 팬에는 댐퍼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댐퍼의 기울기를 통해서 공기의 양을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연소 실내에 그동안 남아있는 배기가스나 이물질을 외부로 불어내기 위해서 프리퍼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프리퍼지를 실시를 하게 되면 연소 실내의 공기의 양을 나타내는 퍼니스 드래프트의 막대 그래프가 상승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세컨더리 팬의 댐퍼의 양이 점점 수평으로 이동을 함으로 인해서 공기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시적으로 많은 공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연소 실내에 신선한 공기, 점화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특정 시간 이후로는 프리퍼지가 종료가 되고, 프리퍼지가 종료가 되면 프리퍼지 램프의 불이 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파이로트 버너에 점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그니션 해당되는 버튼을 스타트 버튼 누르게 되면 DO 서플라이 이그나이터 펌프가 동작을 하게 되고, 이그니션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불꽃을 일으켜서 점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점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 버너인 넘버 1 버너와 넘버 2 버너로 파이로트 버너의 화염을 옮겨 붙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넘버 1 버너의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 보일러 파이어에 LED 앰프의 불이 들어오고 점화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메인 버너에 옮겨 붙이는 파이로트 버너의 역할은 끝났기 때문에 이그니션의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파이로트 버너를 정지시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스팀이 만들어지면서 보일러 론의 드럼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물이 차여 있지 않은 이 공간과 물 표면에서 발생한 이물질들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벤트 밸브는 일정 시간 개방을 해놓고, 다음에 ST35번 밸브를 잠궈서 벤트를 멈추게 되겠습니다. 자, 수동 점화가 되고 나면 자동 점화는 실렉션 스위치를 오토로 옮기기만 하게 되면 자동 운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넘버 2 번호도 오토 모드로 갖다 놓게 되겠습니다. 자, 자동 운전인 경우에는 스팀 프레셔, 컷인, 컷아웃 세팅치를 가지고 자동 운전의 범위를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14바와 16바로 범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의 스팀 압력이 14바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점화가 되고 16바 이상이 되면 보일러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겠습니다. 이 중간의 범위는 임의대로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 상태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스모그 덴서티 미터를 가동을 시켜줍니다. 연소 상태가 나빠서 오른쪽으로 점점 치우쳐지게 되면 공기와 연료량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왼쪽으로 정상치에 올 수 있도록 옮겨놓는 작업을 수동으로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현재 스팀 드럼 로우 프레시 알람은 꺼지게 되고 점점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 후에 메인 스팀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면 서비스 스팀 로우 프레시 알람도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자동 운전으로 1번과 2번 자동 운전이 되어 있다가 16바 이상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멈추게 되겠고, 멈춤과 동시에 연소 실내를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포스트 퍼즈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퍼니시 드래프트가 상승했다가 다시 정상치로 돌아오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퍼즈가 멈추고 보일러가 완전히 멈춘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팀 시스템 다른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게 되면 현재 드럼 내에 16바의 스팀이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38번 밸브가 메인 스팀 밸브가 되겠습니다. 밸브를 개방을 하고 따라가게 되면 위쪽으로는 스투블로어 라인이 되겠습니다. 스투블로어를 위한 ST23번 밸브를 개방을 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스팀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스팀을 통해서 에코노마이저의 절탄기에 묻어있는 카본 찌꺼기를 간접적으로 떼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항해 중에 브릿지의 전화를 통해서 바람 방향 확인 후에 스투블로어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PT에 공급하는 라인들도 여기 만들어져 있고 각종 터빈으로 공급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게 덤프 스팀 컨트롤러 라인이 되겠는데, 이 라인을 반드시 개방을 해줘야 특정 압력 이상에 해당이 되는 스팀은 전부 다시 물로 회수해서 캐스케이드 탱크로 돌려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ST41번 밸브를 개방을 하고 드럼 스팀 컨덴서 쪽으로 스팀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때 컨덴서 쪽에는 반드시 LT 쿨러를 통해서 보내진 청수를 공급을 해줘야 스팀이 다시 물로 바뀌어서 캐스케이드 탱크로 보내지게 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파이프라인은 스팀과 관련된 하얀색 파이프라인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쪽 쿨러를 통과하고 난 파이프라인은 청수 색깔의 파란색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팀이 쿨러를 통해서 물로 바뀌어서 있는 캐스케이드 탱크로 다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캐스케이드 탱크 옆에 있는 옵저베이션 탱크도 마찬가지로 냉각수를 공급을 해줍니다. 덤프 스팀의 스팀 압력은 적절히 조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17바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자동으로 궤도량을, 여기 있는 스팀 컨트롤러의 궤도량을, 밸브 궤도량을 조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덤프 스팀 컨트롤러를 조작을 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캐스케이드 탱크의 물의 온도가 점점점 상승을 하게 되고,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캐스케이드 탱크 상부에 파이어 센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센서에 알람이 오고 파이어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일러 스팀을 사용하기 전에 덤프 스팀 컨트롤러 라인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서비스 스팀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스팀 시스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인 스팀 밸브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고 16바에 해당되는 하이프레셔, 물론 보일러가 지금 자동 운전으로는 14에서 16바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지만 하여튼 7바보다 높은 압력의 스팀들은 터빈이나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스팀 7바에 해당되는 스팀들은 기관 실내의 히팅용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컨트롤러에 16K-7K 스팀 리듀서를 통해서 16바의 스팀을 7바의 스팀으로 감압을 시키는 감압기를 통해서 보내지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로 감압시킬 것인지는 여기는 컨트롤러에서 변경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해당되는 값으로 오토로 넣게 되면 자동으로 컨트롤러가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의 리듀서의 입구 밸브 ST44번 밸브를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는 리듀서가 유지보수나 또는 고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바이패스 라인이 설치가 돼서 수동으로 공급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압력이 서서히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압력이 낮기 때문에 현재 알람이 와 있는 상태고, 요 0.1P1바에 해당되는 압력은 제어판에 서비스 팀 로우 프레시 알람과 지금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소 실내의 그 수관 튜브에도 스투블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는 이 밸브를 통해서 스투블러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투블러를 하는 순간 알람이 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비스팀 압력이 올라가는 것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히팅을 해야 할, 가장 먼저 히팅을 할 부분이 이건 HF 서비스 탱크, 연료유 쪽에 해당되는 탱크가 되겠습니다. HF 세팅 탱크 마찬가지로 히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ST 84번 밸브를 개방을 해서 히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위한 팝업창을 눌러보게 되면 현재의 그 탱크의 설정 온도는 70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재 측정된 온도는 39도, 39.2도, 3도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스팀 밸브를 열어놨고 해당되는 스팀이 현재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현재의 컨트롤러의 밸브의 궤도량은 100%로 풀로 다 열린 상태로 스팀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 팀의 압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바 정도까지 지금 상승을 해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HF 서비스 탱크 밸브를 열었는데, 여기는 이 ST84번 밸브가 동일한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측을 각각의 탱크에 가서 밸브를 개방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서비스 팀 도면에서 바로 전체적으로 밸브를 열어서 스팀을 공급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확인차 로컬 측에 가서 밸브를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트링 탱크 마찬가지로 스팀을 공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 서비스 탱크의 온도는 T45도 표현이 되고 있고, 다음 세트링 탱크는 방금 열었기 때문에 39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퍼 시스템 보게 되면 스토리지 탱크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HF 스토리지 탱크 포트하고 스타보드가 있는데, 해당되는 위치에 가서 스팀을 공급을 해서 히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70도 정도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HFO 오버플로어 또는 드레인 탱크가 있습니다. 여기도 히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에러 라인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쪽에 보게 되면 에러 트랜스퍼 시스템 보게 되면 제너레이터 엔진 에러 세트링 탱크 스팀 밸브가 있습니다. 개방을 하고, 에러인 경우에는 40도 정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44.1도이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는 아마도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다음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메인 엔진 스토핑 박스 클린 탱크가 있습니다. 스팀 밸브 개방을 하고, 메인 엔진 스토핑 박스 더티 탱크가 있습니다.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히팅이 필요한 개소의 탱크에 스팀 밸브를 개방을 해서 히팅을 해놓도록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보일러의 수동 점화 후 자동 운전 및 만들어진 스팀을 사용하는 서비스 팀 라인 쪽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